1편에서 우리는 아마존의 수익 구조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마존의 경제적 해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마존은 작년 지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사업 부문별 실적은 주가 흐름과 달리 매우 견고했습니다. 2025년에 견조한 실적 기조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경우 아마존은 다시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종목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편을 업로드하고 일주일 만에 6% 정도 주가가 올랐지만 제 기준에서는 다른 빅테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존의 펀더멘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과거의 멀티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거대해진 몸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편에서는 아마존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아마존의 가치 평가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현재 주가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얼마나 압도적인 수치인지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무서울 정도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은 개별 사업부의 성과가 아니라 각 사업부가 서로의 한계 비용을 낮추고 수익성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설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아마존은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결실을 거두는 수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의 사업 구조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시너지 관계를 고려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아마존의 사업 구조는 리테일, AWS, 광고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선 전통적인 리테일 모델로 아마존의 직메인 모델이 강력한 트래픽을 유인하고 고객을 아마존 생태계로 묶어놓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마진율이 낮지만 이 트래픽은 곧 서드파티 셀러들을 유인하고 서드파티 셀러들이 늘어날수록 아마존은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리스크 없이 수수료와 물류 대행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생하는 구매 데이터는 아마존 광고 사업부 원천이 됩니다. 검색 의도가 명확한 고객에게 정교한 타겟팅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아마존은 메타나 구글보다 높은 전환율의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에서 발생하는 초단위의 방대한 데이터는 AWS의 머신러닝 모델을 고도화하는 학습 데이터셋이 됩니다. 반대로 AWS의 고도화된 AI 기술은 리테일의 수요 예측, 창고 내 로봇의 움직임, 재고 관리 최적화에 적용되어 운영 비용을 절감시키며 서로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프라임 생태계를 더해 매출의 안정성과 고객 락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약 3억 명에 달하는 프라임 회원은 연회비를 통한 안정적인 구독 수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회원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지출하는 고착화된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등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는 고객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려 광고 및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질 높은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아마존의 투자 포인트는 더 이상 성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각 사업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비용 구조를 혁신하는 질적 성장, 운영의 효율성이 본질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마존의 데이터 트래픽 선순환은 리테일이 데이터와 트래픽을 생성하고 AWS가 이를 지능화하며 그 지능이 다시 리테일의 비용을 깎아내는 완벽한 자기증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이커머스 기업과 아마존의 차별점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고수익성의 기술 상품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단순히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것을 넘어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질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의 매출 구조는 과거 저마진 리테일 중심에서 고마진 서비스 부문인 AWS와 광고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16에서 20%를 차지하지만 영업이익의 약 절반 가까이를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품질 수익원입니다. 2026년에는 AWS 매출 성장률이 20% 중반까지 가속화되면서도 30% 중반의 건전한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고 부문은 아마존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출원 중 하나로 리테일 플랫폼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연평균 약 19%의 성장이 예상되며 전체 마진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입니다.
과거 수익성 낮은 성장으로 평가받던 리테일 부문도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물류 혁신과 자동화를 통해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물류 지역화 투자를 완료해 물류 네트워크를 소규모 지역으로 분할하고 재고를 고객 가까이에 배치함으로써 배송 거리를 단축하고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물류 자동화 로봇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센터 운영 효율을 높여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과거 클라우드 기업들은 GPU 병목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오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고스란히 마진율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AWS는 2018년부터 자체 칩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는 성공적인 투자인 듯합니다. 특히 트레이니움3는 H100 대비 40%의 가성비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체 칩이 제공하는 가성비 우위는 단순히 싼 것이 아니라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핵심인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영업이익률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현재 AI 시장의 수익 모델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델 학습이 일회성 투자라면 추론 시장은 지속적인 수익 모델로 AI를 통해 실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수익 모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오픈AI가 추론 워크로드의 상당 부분을 AWS로 분산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론 워크로드의 일부를 AWS로 분산시키기로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애저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발적인 추론 수요를 AWS 인프라가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픈AI가 AWS를 선택한 배경에는 챗GPT의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 실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론 시장의 핵심은 답변 생성 비용의 최소화이며 자체 칩을 보유한 아마존이 AI 수익화의 실질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존은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면한 여러 투자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천문학적인 AI 투자 비용입니다. 2025년에 단행된 1250억 달러 규모의 캐펙스는 아마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즉각적인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칩은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며 이는 향후 몇 년간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을 짓누르는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로 만약 AI 서비스의 채택 속도가 이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멀티플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반독점 소송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내시를 활용해 타 플랫폼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상향 평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아마존이 내시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타 플랫폼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상향 평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입점 업체들이 타 사이트에서 물건을 더 싸게 팔 경우 아마존 검색 순위에서 배제하는 징벌적 알고리즘이 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 소송의 본 재판은 2026년 10월 13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벌금을 넘어 아마존의 구조적 변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확률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물류 서비스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강제로 분리하거나 심지어 AWS를 분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해체될 가능성은 과거 판례상 높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2025년 구글의 사례에서는 법원이 구글의 독점력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롬이나 안드로이드의 강제 매각 명령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검색 인덱스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고 독점적 계약을 금지하는 행위적 구제 조치를 명령했었고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초기에는 해체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최종적으로는 소스코드 공개와 기술 공유 등 비즈니스 관행 수정 수준에서 합의됐습니다. 2026년 10월 재판에서는 구조적 분할보다 물류 대행 서비스 강제 금지나 알고리즘 공개 같은 행위 규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마존의 투자 리스크는 막대한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인내심과 FTC 반독점 소송이라는 거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가치평가를 통해서 2026년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리했듯 아마존은 사업부의 상이한 구조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SOTP, 사업별 가치 합산 방식으로 부문별 가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서 목표 주가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TP 밸류에이션에서 각 사업부의 멀티플을 산정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시점에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와 이익의 질을 반영하는 가치평가 방식입니다. 멀티플은 EV per sales,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 배수로 산출했습니다. EV per sales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본 구조가 다른 기업들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PSR과 달리 EV per sales는 기업의 부채와 현금 수준을 모두 반영한 실제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누기에 비즈니스의 순수한 가치를 측정하는 데 더욱 객관적인 잣대가 됩니다. 우선 광고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 기업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멀티플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광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구글과 메타와 장점들을 비교해 보며 업계 평균 멀티플을 고려하여 각각 제가 멀티플을 부여해 봤습니다. 우선 구글 검색은 빅테크 중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나 멀티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구글 검색은 이미 높은 침투율을 기록한 성숙 사업입니다. 특히 제미나이 도입 과정에서 기존 검색 광고 모델이 어떻게 수익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자기잠식 우려가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광고 성장성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보유한 SNS의 압도적인 트래픽과 정교한 AI 알고리즘으로 가장 높은 멀티플을 부여했습니다. 유저 체류 시간 면에서 가장 길고 타겟팅 광고가 강점입니다. 아마존은 2026년 아마존 프라임 광고 도입과 리테일 검색 광고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메타와 구글의 중간인 6.5배에서 7.5배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부문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와 비교를 통해서 멀티플을 산정했습니다. 월마트는 강력한 실적과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현재 업계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오프라인 자산 비중이 높아 자본 효율성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트코는 강력한 멤버십 시스템으로 경제적 혜자가 있어 월마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마진 모델이 부족해서 더 높은 프리미엄은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아마존은 이미 고마진의 서드파티 생태계를 갖추었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통적인 리테일의 멀티플보다 높게 측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가장 높은 멀티플을 매겼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넷플릭스, 디즈니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의 최강자로 압도적인 콘텐츠라는 경제적 혜자가 있어 6배에서 7.5배의 멀티플을 매겼습니다. 디즈니는 테마파크와 결합된 가치가 있으나 스트리밍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못해 낮은 멀티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스트리밍과 무료 배송이라는 생활 밀착형 혜택이 붙어 있어 구독 해지율이 낮고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 때 보수적으로 디즈니보다는 살짝 높고 넷플릭스보다는 살짝 낮은 멀티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가치평가에서 AWS는 전체 기업 가치의 50% 이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AWS의 멀티플 변동은 단순히 매출 성장률뿐 아니라 AI 시장 내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의 질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AI 경쟁 구도의 변수가 많고 중요한 만큼 AWS 멀티플 시나리오를 낙관, 기본, 보수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 최종 주가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AWS가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멀티플은 12배, 2025년 20% 성장률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10배, AI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점유율이 떨어지는 8배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본다면 위에서 산출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순부채 및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하여 주당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아마존의 예상 매출에 각각 사업 부문별 멀티플을 곱하면 AWS를 제외한 아마존 전체의 기업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된 값은 1,506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AWS의 평가를 계산한 다음 발행 주식 수로 나눠본다면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긍정 시나리오에서는 321달러,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92달러,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262달러로 각각 30%에서 6%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베어 케이스에서도 주가가 $260 수준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광고 사업부와 효율화된 리테일 부문이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 부문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아마존 투자의 핵심 논거는 AWS의 상방 포텐셜을 얼마나 높게 잡느냐와 리테일 부문의 성장률이 얼마나 더 멀티플을 제공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OTP 분석을 통해 아마존의 가치 평가를 진행해봤습니다. 하지만 SOTP 평가는 단순한 평가 도구로 시장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출한 이 숫자들을 투자 결정에 활용하기 전 반드시 다음의 3가지 관점을 필터링해야 합니다. 첫째, 지주사 할인의 존재입니다. 시장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보통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가치를 깎아서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AWS에서 번 돈을 저수익 리테일 모델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출한 적정 주가에서 약 10% 내외의 심리적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실제 매수 가이드라인으로 잡는 것이 훨씬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둘째, 플라이휠 시너지의 누락입니다. SOTP는 각 부문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지만 사실 아마존은 유기적인 생태계입니다. AWS가 없으면 리테일의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고 리테일의 트래픽이 없으면 광고 사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부를 분리하는 순간 이들이 서로를 밀어주는 네트워크 효과의 가치는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SOTP가 제시하는 하방 지지선보다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멀티플 산정의 주관성입니다. 앞서 제가 선정한 멀티플은 현재의 매크로 환경과 경쟁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만약 2026년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AI 거품론이 대두된다면 AWS에 부여한 10배의 멀티플은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OTP 평가는 이 기업이 얼마인가를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현재 어떤 사업부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역발상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아마존의 주가가 우리가 계산한 베어 케이스인 $260 아래에 머물고 있다면 시장은 AWS의 성장성이나 광고 부문의 고마진을 심각하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존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점검하고 2026년 적정 가치를 다각도 시나리오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질적인 통찰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안전마진의 확보입니다. 가치평가의 본질은 미래 주가를 소수점 단위까지 맞추는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치가 틀리더라도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구간을 설정하여 손실의 확률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아마존 밸류에이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마존의 리테일 효율화와 광고 사업의 고마진 구조는 주가의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AWS와 AI의 결합은 상방의 기대 수익률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확장적인 비대칭적인 기회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시장의 변덕스러운 가격 변동성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어떤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번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전달드린 저의 아마존 기업 분석 프레임워크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도치였습니다.